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지난달 일본의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발생한 규모 7.3 강진 이후 일본의 지진과 화산 폭발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발생 10주년인 올해 일본 내 여진이 끊이지 않아 시민들의 불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진도 4 이상의 지진이 10건 가까이 발생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일본 언론에서 충격적인 보도를 하며 사람들의 공포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는데요. 니온 게이자의 신문은 도쿄를 중심으로 하는 수도 직하 지진이 발생할 경우 2만 3천 명이 희생될 수 있다고 정부기관 자료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300명이 아니라 2만 3천 명입니다. 일본 정부 지진조사위원회에 따르면 앞으로 몇 년 이내에 태평양 연안인 미야기현, 이바라키현, 미야자키현 앞바다에서 규모 7 수준의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은 70에서 90%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저 정도 수치이면 거의 확실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태평양에서 뻗은 난카이 해구를 따라 거대 지진이 발생할 경우는 엄청난 피해가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지역에서 규모 7.3의 지진이 발생하면 최악의 경우 주택 61만 채가 완전히 파괴되고 불타며 경제적 손실은 직접 피해만 47조 엔, 한화 약 494조 원에 달하고 간접 피해를 포함하면 95조 엔, 한화 약 998조 원에 육박할 전망입니다. 동일본 대지진은 규모 9.0의 초강진과 쓰나미 피해로 약 1만 8천 명이 숨지고 실종됐었는데요. 일본 중앙방재회의는 앞으로 발생할 지진이 2011년보다 더 큰 피해를 입힐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는 최근 들어 화산 폭발이 자주 이어지고 있는데요. 먼저 최근 일본의 아사마산에서 화산이 터졌습니다. 일회성으로 폭발한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분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사마산은 20일부터 화산 지진이 증가했고 3월 20일 36회, 20일 68회, 22일에는 총 46번의 화산 활동이 관측되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마그마의 축적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이는 지각 변동이 확인되고 있으며 22일 실시한 화산가스의 하루 방출량이 800톤으로 지난달 관측된 200톤의 4배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12일 이후 분화에 따른 연기가 최고 분화구 가장자리에서 1700m까지 올랐고 화산 활동 또한 감지되고 있어 일본 정부에서는 시민들에게 강력한 경고를 내놓고 있습니다. 한국 외교부에서도 위험을 인지하고 일본에 있는 한국인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는데요. 주 니가타 대한민국 총영사관 안전공지사항에 아사마 화산 분화 주의 안내가 걸렸습니다. 화구에서 대략 2km 범위 지역까지 화산탄과 화쇄류에 각별한 주의를 요구한다고 알리고 있습니다. 또 아사마산에 이어 3월 27일 일본 가고시마의 사쿠라지마 화산이 분화했습니다. 이곳은 아사마산보다 더 심한 폭발을 일으켰고 분연은 해발 5,000m까지 치솟았습니다. 2016년의 분화 경계 레벨이 3으로 격상되고 5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데요. 작년 12월 폭발에도 암석 파편이 2km나 날아가며 인근 마을에 피해를 주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일본 최고봉인 후지산 분화로 인한 위험성을 보여주는 자료도 새로 나왔습니다. 후지산은 해발고도 3,776m, 일본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눈 덮인 정상이 트레이드마크입니다. 보통 10월경부터 이듬해 6월까지 순백의 고깔모자 같은 눈이 쌓여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작년 12월부터 영하 20도의 추위에도 후지산에 눈이 쌓이지 않아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다양한 추측이 나오고 있지만 화산 폭발 징후가 아니냐는 두려움이 가장 큰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후지산 주변의 강수량이 급격히 줄어들어 눈이 쌓이지 않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일본 시민들은 화산 폭발에 대한 두려움과 더불어 대재앙의 징조로 여겨 불안한 기색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일본 지질학 전문가인 시마무라 히데키 교수도 지하에서 마그마가 솟아오르면서 정상 주변의 기온이 상승해 눈이 쌓이지 않은 것 같다 라는 의견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의 가장 높은 산인 후지산이 폭발할 경우 그 피해는 계산할 수 없을 정도인데요. 작년 일본 정부가 후지산 폭발을 상정해 피해 규모를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에 따르면 3시간 만에 도쿄 도심과 주변 도시들의 화산재가 도달해 자동차 및 철도 운행이 정지되고 수도 기능이 마비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폭발 후 약 2주 남짓 분화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며 화산재로 인해 교통, 물류가 마비되고 통신시설도 큰 피해를 입어 도시 전역이 마비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후지산이 지난 300년간 한 번도 분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 폭발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라고 일본 내 화산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일본 국민들은 공포에 떨고 있는 가운데 이탈리아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가 일본인들에게 충격을 더합니다.
고대 로마 제국의 폼페이를 잿더미로 만든 베수비오 화산 폭발 당시 화쇄류가 약 15분간 분출되었다는 것입니다. 화쇄류는 극 고온의 용암과 화산재, 유독가스 등이 분출해 흘러내리는 것으로 화산 폭발 시 가장 파괴적이고 치명적인 현상입니다. 당시 희생자 대부분이 집에서 혹은 거리에서 유독성 화산가스 등에 질식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폼페이 전체가 순식간에 폐허가 되면서 2천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이 불과 15분간의 분출에 의한 결과였다는 것이 충격적입니다. 또 일본 내에서 지진 연구로 저명한 가마타 히로키 교수도 최근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히며 가능성을 더했습니다. 2월 여진은 경종에 지나지 않는다. 일본 열도의 지반이 대변동의 시대에 들어갔다며 4가지 재해를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규모 8급의 동일본 대지진의 여진이 20년간 발생할 것이다. 최근에 많이 일어나고 있다. 두 번째, 일본 수도권에서 200에서 300년 간격으로 일어나는 수도 직하 지진 가능성이 있다. 세 번째, 현재 후지산을 필두로 전국의 활화산이 움직이며 주변의 지진이 늘고 있다. 네 번째, 난카이 지진, 도난카이 지진, 도카이 지진 등 3가지 지진이 한꺼번에 일어나는 난카이 트로프 대지진이 2030년에서 40년 사이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확실시된다. 그중 가마타 교수가 인터뷰에서 가장 강조한 것은 지난 1년간 일본 내 여진이 굉장히 빈번히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지진이 잦아지면 단층으로 더 많은 힘이 이동하고 쌓이면서 더 큰 지진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대지진이 발생하면 일본을 넘어 전 세계로 그 피해가 미칠 전망입니다. 대지진이 발생하면 가장 걱정되는 것은 후쿠시마 원전입니다. 최근에도 후쿠시마 원전에서는 원자로 건물 내부의 수위가 높아져 방사능의 위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NHK 방송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 운용사인 도쿄전력은 3호기 원자로 건물 지하 1층의 수위가 점점 상승해 하루 만에 약 18cm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이유는 15m에 달하는 쓰나미가 원전을 덮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지진을 감지한 원자로는 안전을 위해 자동적으로 셧다운되었고 이를 대비할 비상 발전 체계가 작동되었습니다. 하지만 몇 분 지나지 않아 15m에 달하는 쓰나미가 원전 앞을 가로막고 있는 5m 높이의 방파제를 부수고 원전을 덮쳤고 1에서 4호기 원자로 지하가 침수되었습니다. 당시 15m에 달하는 쓰나미의 위력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는데요. 이때 부서진 방파제를 조사한 결과 시속 1000km 속도로 비행 중인 전보 제트기 250대가 한 번에 움직이는 힘이 가해진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믿기 힘든 파괴력을 가진 쓰나미의 힘에 밀려 방파제가 단번에 붕괴된 것입니다. 1.9km 길이의 가마이시 방파제는 도쿄돔의 7배에 달하는 콘크리트 700만 제곱미터를 쏟아부어 만든 것으로 진도 8.5 규모의 지진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특히 물 위쪽으로 8m, 아래쪽으로 63m 등 세계 최고 높이의 이 방파제는 기네스북에도 이름을 올리는 등 세계 최고의 보호막으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무시무시한 쓰나미의 위력에 30여 년에 걸쳐 만들어진 방파제는 완성된 지 2년 만에 폭 100여 미터 이상이 사라진 채로 박살이 난 것입니다. 초강력 쓰나미는 최후의 보루로 불려온 방파제 안쪽 방조제도 쓸어갔습니다. 이 방조제 역시 지역 주민들한테 만리장성이라고 불릴 정도로 견고함을 자랑했지만 강력한 쓰나미가 이 방조제를 타고 넘어 마을을 휩쓸어 간 것입니다. 2011년 당시 엄청난 파괴력의 쓰나미가 방파제, 방조제 등 전부 휩쓸어 갔지만 또다시 일본이 할 수 있는 일은 방파제를 다시 만드는 것뿐입니다. 가마타 교수가 언급했던 난카이 트로프 대지진이 일어나면 최대 34m의 쓰나미가 밀려오고 희생자가 32만 명에 이르는 역대 최악의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34m면 2011년 쓰나미의 2배가 넘는 수준인데요. 문제는 가마타 교수뿐만 아니라 일본 학계 전문가들 대부분이 난카이 트로프 대지진이 곧 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암울한 미래가 그려지는 가운데 최근 일본에서 3000년에 한 번 피어난다는 전설의 꽃인 토비카즈라가 개화했다는 소식도 나오면서 국가에 중대한 일이 발생할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을 주고 있습니다. 하필이면 일본 내 악재가 겹친 상황이어서 더욱 논란을 사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지진, 화산, 방사능, 코일9를 합쳐놓은 대재앙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일본에 또 어떠한 일들이 추가로 벌어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